절대 새벽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뇌가 굳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5년간 3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나는 분들 10명 중 7명이 이미 치매 위험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다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35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우리 세대는 잠을 못 자는가? 둘째, 잠을 못 자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셋째,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 5가지.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숙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실제 환자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달 응급실로 실려온 72세 이문석 할아버지. 새벽 4시경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빨리 발견하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선생님, 남편이 3년 동안 하루에 2시간도 제대로 못 잤어요. 매일 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신가요? 밤 11시에 눕는다.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온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눈이 떠진다. 화장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러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건강보험료는 제때 냈나? 아들 직장은 괜찮나? 손주들 학비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우리 세대 다 겪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문석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혈압 220에 140, 정상은 120에 80입니다. 거의 2배 높았습니다. 혈당 400,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4배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정상의 5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뇌 MRI 결과, 뇌혈관 곳곳에 미세한 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 검사에서는 부정맥도 심했습니다. 언제 큰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이것이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뇌가 청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만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씻겨 나갑니다. 이 단백질이 쌓이면 치매가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매일 밤 독소가 쌓이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노인, 치매 발병률이 2.5배 높았습니다. 둘째, 심장이 망가집니다.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 상태입니다. 마치 24시간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부정맥이 생기고 결국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당뇨가 없던 분도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면역력이 바닥납니다. 깊은 잠을 잘 때만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잠을 못 자면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암세포를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다섯째, 우울증이 옵니다. 수면 부족은 세로토닌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콩알만 합니다.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입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라고 신호를 보내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시상하부의 신경세포들이 손상됩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부품이 마모되듯이요. 젊었을 때는 밤 9시만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펑펑 나왔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얼마나 줄어들까요? 20대와 비교했을 때 6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30%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7명이 이미 수면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깊은 잠의 감소입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와 4단계를 깊은 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뇌가 청소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 비율이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8시간을 자도 실제로는 4시간 정도의 효과밖에 못 보는 겁니다. 조금만 소음이 있어도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악순환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원래 이 호르몬은 아침에 많이 나와서 우리를 깨웁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밤에도 계속 나옵니다.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요. 이 상태에서 잠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악순환입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잠을 못 잡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유독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잠 줄여가며 살았습니다. 내 건강은 항상 뒤였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으니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문석 할아버지가 실제로 효과를 보신 방법들입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온도 조절입니다. 이문석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을 때 침실 온도가 26도였습니다. 추우면 안 되잖아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부인의 걱정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중심 체온이 1도에서 2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게 수면의 신호입니다.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을 떠올려 보세요.
해가 지면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아직도 이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입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 서늘한 방에서 잔 사람들, 따뜻한 방에서 잔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이 3배 길었습니다. 침실은 서늘하게, 몸은 따뜻하게. 이것이 황금 공식입니다. 두꺼운 이불 한 장보다 얇은 이불 2~3장을 겹쳐서 덮으세요. 체온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할아버지는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신 첫날부터 변화를 느꼈습니다. 신기해요. 처음에는 춥다고 느꼈는데 이불을 덮고 누우니까 오히려 포근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몸이 나른해지면서 저절로 잠이 오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 빛 조절입니다. 우리 눈에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망막신경절 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는 시각과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빛의 밝기만 감지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이 세포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기상시간이다. 그러면 뇌는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라고 타이머를 맞춥니다. 그런데 밤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착각합니다. 아직 낮이구나. 멜라토닌 분비를 멈춥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특히 450나노미터 파장의 푸른빛이 문제입니다. 블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대신 옅은 노란색 조명만 켜놓으세요. 처음 며칠은 심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몸이 적응합니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햇빛을 꼭 받으세요. 커튼을 활짝 열고 베란다에 나가서 10분만 서 계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세 번째 방법, 호흡법입니다. 68세 최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아들 직장은 괜찮을까? 며느리와는 사이가 어떨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겪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정상의 4배였습니다. 몸 전체가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참습니다. 입으로 8초 동안 후 소리를 내며 길게 내쉽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휴식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동시에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목, 가슴, 배까지 연결된 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는 증가합니다. 할머님은 처음에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호흡만으로 잠이 온다고요? 하지만 첫날부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호흡법을 10번 정도 하고 나니까 뭔가 몸이 무거워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밤 2시까지 뒤척였을 텐데 30분 만에 잠이 들었어요. 네 번째 방법,
자연 음료입니다. 74세 강민철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일반 수면제를 복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혈당 조절약과 수면제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약은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제 수면제까지 먹으면 위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걱정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요법을 제안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한 잔 정도입니다. 여기에 천연 꿀 한 티스푼, 히말라야 핑크소금 아주 조금을 넣습니다. 잘 저어서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꿀 대신 스테비아를 쓰시면 됩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일반 식탁용 소금과 천연 소금은 다릅니다. 히말라야 핑크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은 오히려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연의 신경 안정제입니다. 현대인의 7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강민철 할아버지는 이 음료를 드신 지 5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시고 나서 20분이면 졸음이 와요.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혈당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진 겁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던 혈당이 잠을 잘 자니까 안정되더라고요. 5번째 방법, 베개 높이 조절입니다. 66세 정수진 할머니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목과 어깨 통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깨어나셨습니다. 베개를 확인해 보니 높이가 무려 15cm였습니다. 이 베개를 40년 넘게 써왔어요. 높아야 편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높은 베개가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었습니다. 목뼈는 원래 앞으로 살짝 휘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시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베개를 베면 이 곡선이 강제로 펴집니다. 일자목이 됩니다. 일자목이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첫째, 기도가 좁아집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둘째,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아픕니다. 셋째,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베개 없이 자면 될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베개 없이 자면 목이 뒤로 과도하게 젖혀집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 베개 높이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서세요. 뒷머리와 벽 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베개 높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똑바로 누웠을 때 6cm에서 8cm, 옆으로 누울 때는 10cm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수진 할머니는 베개 높이를 7cm로 낮추신 후 첫날부터 변화를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높은 베개가 편한 줄 알았는데 낮은 베개로 바꾸니까 목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어깨가 뻣뻣하지 않아요. 잠도 훨씬 깊게 자게 됐어요. 추가로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 뒤쪽 풍지열 마사지입니다. 귀 뒤를 만져보시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뼈 바로 아래목과 만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풍지열입니다.
양쪽 엄지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미주신경이 안정됩니다. 멜라토닌 분비도 촉진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자율신경 조절 혈자리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귀 뒤를 살짝 눌렀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동시에 졸음이 오더라고요. 자, 이제 이문석 할아버지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환경부터 바꿨습니다. 침실 온도 19도, 습도 55%, 저녁 9시 이후 전자기기 끄기, 베개 높이 7cm로 낮추기, 생활 패턴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베란다에서 햇빛 받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 잠들기 전 꿀소금 음료 마시기, 4, 7, 8 호흡법 10번, 풍지열 마사지. 처음에는 복잡한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잠드는 시간도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2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습니다. 수면 검사 결과 깊은 잠 비율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달 후 완전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잠들어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주무시게 됐습니다.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운하게 잠을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숙면을 취하자 할아버지의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혈압 220에서 140이 정상 범위 120에서 8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당 400에서 150으로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약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요? 염증 수치도 정상화됐습니다. 면역력도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며칠 전 약속도 잘 기억해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손주들과 놀 때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아요. 수면제는 한 달 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오니까 약이 필요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로 맞추세요. 침실은 서늘하게, 몸은 따뜻하게. 둘째, 저녁 9시 이후 전자기기 끄세요. 아침에는 햇빛을 받으세요. 셋째, 4, 7, 8 호흡법을 하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세요. 넷째, 잠들기 30분 전 꿀소금 음료를 드세요. 당뇨 있으시면 스테비아로 대체하세요. 다섯째, 베개 높이를 6cm에서 8cm로 맞추세요. 풍지열도 마사지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9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고 각종 수면제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잠자는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쉬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종합수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체념하고 살려고요. 할머니는 다른 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온도 조절, 빛 관리, 호흡법, 음료, 베개 조절, 혈자리 마사지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직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볼게요. 2주차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다시 잠드는 시간도 짧아진 느낌이에요. 3주차에 더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12시에 자서 아침 5시까지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이런 일이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10시에 자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몸도 안 아프고 머리도 맑아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변화는 수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서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게 됐어요. 이웃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는데요. 삶에 활력이 생겼어요. 더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가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저처럼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배운 방법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편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 자식들 걱정이 줄어듭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온도 조절이든 호흡법이든 베개 높이든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